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의 37번째로요. 속보를 전합니다. 네. 시진핑이 301 병원에 긴급 후송돼서 입원을 했고요. 상해의 최고 의료진까지 북경으로 긴급 호출을 받고 북경 301 병원으로 직결해서 시진핑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는 뉴스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진핑을 발작하게 만든 6가지 대형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중공의 등살을 못 이겨서 미국으로 망명한 해외 반중 전문가들 중에서 중국 내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얻은 소식을 통해서 8월 15일 시진핑이 301 병원에 긴급 후송되어 입원해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8월 14일 밤 상해에서 가장 유명한 의료진 3명이 긴급 호출을 받고 북경의 301 병원으로 집결해서 북경에 있는 의료진들과 함께 시진핑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해외 반중 전문가는 상해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상해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상해에서 가장 유명한 3명의 의료진이 그 한밤중에 북경으로 이동했다 이런 얘기를 접했다는 겁니다. 자, 북경의 301 병원으로 알려진 이곳의 정식 명칭은 중국 인민해방군 총의원입니다. 총병원이죠. 1953년에 세워졌고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전문적인 종합병원이고 의료뿐만 아니고 보건, 교육, 과학기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정말 말 그대로 초대형 현대화 종합병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하니까 중국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유능한 의료진들이 여기 다 포진되어 있겠죠.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요. 보통 일반인들은 접근이 어려운 군병원이죠. 중국 인민해방군 총의원, 약칭으로는 301 병원으로 불리는 이곳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중앙군사위원회 소속 부대인 인민해방군 연근보장부대 소속입니다. 연합 후군이라고 하는 일종의 지원부대죠. 이렇다 보니 주로 고위급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이용을 하고요. 실제로는 중국의 고위 지도부와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종의 VIP 특수 목적 병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301 병원은 보안이 철저하고요. 가장 뛰어난 의료진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에서 3명의 의료진을 그것도 한밤중에 급히 북경으로 호출까지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진핑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시진핑의 건강 상태는 당연히 중공에서 최고의 비밀 사항이다 보니 특히 301 병원에 시진핑이 입원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사실 시진핑의 건강 상태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병력을 시진핑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301 병원의 특성상 엄청난 비밀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시진핑의 병력과 관련된 검사는 주로 6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갑상선 기능 검사, 심장 기능 검사, 혈당과 혈중 지질과 관련된 대사 기능 검사, 그리고 초음파 심전도 등의 심장 기능 검사, 그리고 뇌 MRI나 파킨슨병 등의 신경계 검사, 그리고 간, 췌장 등 복부 초음파 등의 복부 기능 검사 등을 해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올해로 1953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72입니다. 중공의 최고 지도자로서 13년간 14억 인구를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려다 보면 무수한 숙청을 통해서 정적들도 처리해내고 트럼프와 같은 강적을 계속해서 상대해야 하고 또 경제 위기나 사회 혼란, 특히 우한 폐렴과 같은 세계적인 대형 재난이 되어버린 전염병 같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사회주의 세계 적화 목적도 달성해야 하는 등의 엄청난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 시진핑은 오랜 긴장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각종 병력을 달고 살았을 것이 자명합니다. 게다가 항상 암살 위협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시진핑이 달고 다니는 병력을 보면요. 노인성 뇌 위축증, 파킨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만성 심부전증, 신장 기능 경도 저하증, 고지혈증, 그리고 술고래이거든요. 또 이 양반이. 그래서 고지혈증과 알코올성 지방간 등을 앓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한 가지 병력으로도 버티기 쉽지 않은 병력을 시진핑은 종합적으로 달고 다니는 이른바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역사의 이래로 과거의 제후나 군주, 황제들은 항상 정적에 대한 불안감과 통치 스트레스로 과음에 주색 잡기에 몰두하고 건강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시진핑의 경우 1인 황제 욕심에 너무도 많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자초했잖아요. 그래서 전문 의료진들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아주 엉망이고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의료진에 의해 억지로 버티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8월 15일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경에서 개최된 2025년 전국 생태일 기념 행사에서 개막식 연설과 좌담에 참석한 것으로 보면 북대하 회의는 8월 14일 오후에 끝난 것으로 혹은 저녁에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8월 14일 밤에 급히 하북성 진앙도시의 북대하에서 북경 301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동시에 상해의 최고 의료진 3명이 14일 밤중에 북경 301 병원으로 긴급 호출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북대하 회의는 8월 2일 시진핑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북경 등지에서 하북성 진앙도시 북대하 휴양지로 집계를 했고 8월 14일 밤에 종료가 되었는데 북대하 회의가 열리는 동안 중국에서는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들이 시진핑의 건강을 자극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모두 6가지입니다. 첫째, 날짜별로 보면 첫째, 8월 4일 발생한 사천성 강유시의 학폭 관련 강유시 주민들의 대규모 시위 사건입니다. 중국인들은 이 사건을 미니 육사 사태, 즉 미니 천안문 사태, 소 천안문 사태, 소 육사 사태 이렇게 상징성을 부여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무력 과잉 진압에 나섰던 공안들과 혈전을 벌였고 다음 날인 5일 새벽까지 이어진 과잉 진압에서 무려 11명의 시위대가 구타를 당해 사망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송을 했죠. 비록 이 시위는 5일 정오를 기해 완전히 진압되긴 했지만 사천성 강유시 주민들은 물론이고요. 중국 전역에서 중국 인민들이 분노를 삭히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건 대형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위에서도 공산당 퇴출, 물러가라, 시진핑 하야, 내려와라 이 구호가 자연스럽게 등장을 했고요. 이건 이제요. 2022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상해에서 시작돼 중국 전역으로 퍼졌던 백지시 이후에 거의 모든 시위에서요. 공산당 퇴출과 시진핑 하야 구호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이게 시진핑이 말하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일종의 특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둘째, 8월 5일입니다. 시진핑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자 항상 차기 후계자로 계속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천진시 당서기 천민월입니다. 1960년생이고 그런데 이 천민월의 오른팔인 여성인데요. 찡야핑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귀주성 빅데이터 발전관리국 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대형 부패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결국은 쌈개를 당했습니다. 즉 규율 위반으로 부패로 공산당 당원직을 박탈당하고 공직자 직위를 동시에 박탈을 당했는데 이 두 가지를 쌍계라고 합니다. 두 개 다 당한 건데요. 결국 이건 숙청을 당한 겁니다. 공산당 당원직을 박탈당한 건 이건 완전히 귀족에서
노예로 떨어진 그런 거라서 엄청난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은 당연히 천민을의 향후 행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중공의 숙청 칼날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선 몸통이 아니라 가지치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찡야핑의 경우에는 이게 몸통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통이 어딥니까? 당연히 천민월이죠. 그런데 중공의 숙청 칼날이 천민월까지만 갈까요? 더구나 비트코인 부패 사건은 중국 공산당 내부에 엄청난 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말이 많잖아요, 이거. 몸통이 천민월에 그치지 않고 그 윗선이 시진핑이 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 비트코인 부패 엄청난 거 아시죠? 예. 자, 셋째, 8월 9일입니다. 중공의 중앙대외연락부 부장 류젠차오, 1964년생인데 류젠차오가 체포되었습니다. 중앙대외연락부, 여기는요, 이거 사건 역시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중앙대외연락부는 중국 외교부를 통제하고 관장하는 실질적인 중공과 중국의 대외정책, 외교정책 뭐 이런 걸 책임지고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당연히 그 중요성으로 인해서 시진핑의 최측근 중에서 선발되어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류젠차오가 체포돼서 조사를 받는다는 건 숙청이라는 거고요. 이건 시저진파가 아니라 반시진핑파에서 군부 숙청에 이어서 당 내부의 요직 중의 요직인 중공의 중앙대외연락부 부장, 즉 장관급을 겨냥해서 숙청에 성공했다는 건요. 이건 대단한 이변이 아닐 수 없는, 이건 뭐 특대 사건입니다, 이게. 예. 넷째, 8월 11일. 중공의 중앙군사의 7명의 위원이었던 전 인민해방군 정치공작부 주임 мя오화 1955년생 이 사람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부 숙청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8월 11일 퇴역군인 사무부 부부장 차관입니다. 부부장이면 양요빈 소장이 별 하나 현직 이 양요빈 소장이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야,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시진핑이 군부 곳곳에 심어놓았던 시자진 군부 인사들이 계속해서 반대파에 의해서 군부 내에 숙청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다섯 번째, 8월 12일입니다. 전 중앙은행 당서기 겸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었던, 잘렸으니까요. 예. 전인대 상무위원이고 대전경제위원회 부주임까지 했던 고수층이 체포되어 56년생인데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와, 이것도요. 이건 더 의미가 큰데 이건 뭐냐면 이 사건 역시 반시진핑파들이 군부에 의해서 당 내부의 숙청에 의해서 이제는 중국 정부의 국무원 내부에 시진핑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또 아니죠. 이것도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해외에서 날라온 거죠. 호주에서 날아온 세계 토픽감인 글로벌 갑부로 갑자기 등장한 23살의 여학생 양란란의 새벽 역주행 사건이 8월 4일부터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죠. 방송을 했습니다만. 근데 도대체 양란란의 배우는 누구냐는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데 누구의 딸이냐는 의혹이 점점 시진핑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국가주석 성이 양씨니까 양상쿤의 패밀리 아니냐, 후손 아니냐. 양상쿤이 사망을 했지만 그 양상군 패밀리들이 결국 이제 시진핑의 등살에 못 이겨서 호주로 많이 가 있거든요. 거기서 철광석 사업을 이제 독점하고 있는데 그런데 양상쿤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에는 시진핑의 남동생, 친남동생 시위안핑이 역시 호주에 가 있습니다.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시진핑의 친남동생 시위안핑의 사생아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아예 시진핑의 사생아가 아니냐 이런 루머가 돌 정도로 양란란 사건은 이미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건 뭐 초대형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사건은 아시다시피 7월 26일 새벽 호주에서 발생을 했죠. 네, 호주 시드니에서 발생했는데 중공 당국과 심지어 호주 정보기관까지 나서서 양란란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8월 4일부터 결국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잖아요. 8월 15일
피해자의 소송에 의해서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양란나는 법정이 결국 8월 15일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9월 달에 또 재판이 있고 이 재판을 통해서 결국 양란나의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루머가 뭐 시진핑의 사생아라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시진핑은 휴가 겸 참가했던 국대화 회의에서 즉 여름 하계 국정 워크숍에서 원로와 태자당 등의 반시진핑파 그룹에게 몰매를 맞는 것도 부족해서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자신의 측근들이 계속해서 숙청당하는 일도 당했고 군부와 당과 중국 정부에서도 숙청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고 게다가 해외에서 터진 양란란 사건의 사생활 루머까지 발생하면서 이게 시진핑이 경로했을 거고요. 이로 인해서 평소에 지병을 달고 살던 시진핑이 결국 발작을 했고 8월 14일 북경 301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6가지 시진핑 측근 숙천 사건과 시진핑과 관련된 루머 이 6가지는 팩트죠. 그렇다면 건강이 나빴던 시진핑에게도 이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죠. 자, 시진핑 건강 이상설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부와 공산당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벌어지는 반시진핑 파벌의 숙청 전쟁으로 지금 시진핑과 시진핑 파벌에서는 이건 뭐 초긴장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추가 뉴스가 나오면 다시 보도를 하겠습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 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